Who is this? Jimmy Tar Patrick. Did you murder Jimmy Tarpac? Yes, I did. Yes, I Who was murdered that? Mark Sturgis. And who is this? I murdered Tom Mayo.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2017년 7월 펜실베니아에 있는 벅스 카운티에서 3일 동안 4명의 청년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사라진 사람은 19세 지미 패트릭이었습니다. 7월 5일 수요일 오후 6시 조부모와 같이 살고 있었던 지미는 잠깐 볼일을 보고겠다고 말하고 나갔습니다. 금방 돌아올 것처럼 말하고 나간 손자가 새벽 2시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걱정되는 할머니는 언제 돌아오는지 문자와 전화를 지미에게 계속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지미는 직장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조부모는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손자는 어디서 술 마시고 쓰러져 자고 있을 거라며 곧 나타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7일 금요일 19살 딘 피노카로가 사라졌습니다. 딘은 한때 마약을 사고 파는 등 불법적인 행동으로 소년원을 들락날락하는 문제가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그는 극단적인 행동을 해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적도 있는 부모에게는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포기하지 않은 부모님의 끊임없는 지지와 기다림으로 딘은 최근 들어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으며 스무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성실히 하고 있어서 부모를 안심시켰습니다. 7월 7일 6시 30분 딘은 부모에게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고 외출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화는 꺼져 있었으며 딘의 친구들은 그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딘이 실종된 날과 같은 7월 7일 6시 22세 마크 스터지스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고 있던 21세 토마스 마요를 만나러 간다며 아버지에게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절친이었던 마크와 토마스는 같은 건설 회사에 다니는 직장 동료이기도 했습니다. 둘은 금요일에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크와 토마스 관계를 제외하고 이 네 사람은 서로를 알고 있지 않았으며 모두 비슷한 나이였던 그들은 며칠 동안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마크 아버지는 7월 7일 오후에 나간 아들이 연락도 없이 외박을 해서 이상했지만 토마스 집에서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아들의 전화기가 꺼져 있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자 아버지는 토마스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도 어제 오후에 외출하고 집에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가족은 같이 경찰서에 두 아들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7월 9일 일요일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페들러스 빌리지라는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마크의 차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실종된 토마스의 차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실종된 딘의 친구 목록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한 명씩 알리바이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아무리 노력해도 연락이 되지 않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아버지는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농장은 공교롭게도 마크의 차가 발견된 쇼핑센터와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 친구를 만나러 농장에 갔다가 놀랍게도 창고에서 토마스의 차를 발견합니다. 차 안에는 차 등록증과 차 열쇠가 있었으며 그리고 토마스의 당뇨병 휴대용 키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뇨병 키트가 없으면 건강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실종되었던 지미 패트릭의 전화의 마지막 신호가 이 농장에서 잡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4명의 젊은 남자들의 실종에 대한 단서가 이 낡은 농장을 모두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농장의 주인은 안토니오 디나르도입니다. 안토니오에게는 코스모 디나르도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실종된 딘의 친구 목록에 코스모 이름이 있었습니다. 코스모 디나르도는 1997년 벤살렘에 있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운송회사와 콘크리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005년 그의 가족은 솔베리에 있는 10만 평의 땅을 구입했습니다. 집에서 3시간 떨어진 곳에 있던 이 농장은
가족들이 사슴 사냥, 사격 연습 그리고 산악 오토바이를 타는 등 휴식처로 쓰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코스모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며 그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IQ가 158인 코스모는 똑똑하고 재치가 넘쳤으며 운동도 잘하고 성격이 털털해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식축구 주장이었던 코스모는 경기 중 심하게 머리와 목에 부상을 입어 운동을 그만두게 됩니다.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때 당한 머리 부상이 나중에 그의 성격 변화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학 전문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모는 IQ가 높고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고 아케이디아 대학에 들어가 치과 교정사가 되기 위해 생물학을 전공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머리 부상 후 그는 성격이 난폭하게 변했으며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불법적인 짓을 하다가 약 30번 정도 경찰에 붙잡혔었습니다. 하지만 부잣집 아들이었던 코스모는 한 번도 체포된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가 돈을 써서 항상 막아주었기 때문에 그는 법을 어기는 것을 우습게 알게 되었습니다. 2016년 코스모는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그리고 지원했던 해병대에서 떨어진 후 심각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1학년 2학기를 마치지 못하고 자퇴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코스모는 농장에서 혼자 산악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정신을 잃고 오토바이 밑에 깔려 있다가 몇 시간 후에 구조되었습니다. 사고로 온몸에 골절상을 입었으며 머리 부상으로 뇌의 전두엽이 손상되었습니다. 전두엽 손상 후 감정 컨트롤이 힘들어졌으며 분노를 쉽게 느끼고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그에게 꾸준한 약물 치료와 재활 치료가 필요했지만 실질적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고통을 잊기 위해 본격적으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사냥한 동물들을 끔찍하게 살해했습니다. 코스모와 같은 스트리트에 살았던 한 이웃은 그가 군인 복장을 하고 총을 들고 다니면서 다람쥐를 사냥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그를 무서워하고 피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작용으로 더 난폭해진 그는 어머니가 러시아 스파이이며 자신에게 독이 든 음식을 먹여 죽이려고 한다며 그녀를 난폭하게 폭행했습니다.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은 그를 체포해서 부모 동의하에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는 조울증과 정신분열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코스모는 머리 안에 있는 목소리가 그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하라고 속삭인다고 말했습니다. 퇴원한 후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하다 그만두고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12월에는 아버지 안토니오를 벽돌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에는 차에 실탄이 든 총을 가지고 다니다가 경찰에 체포도 되었습니다. 그때쯤 코스모는 질이 나쁜 사촌 숀 크라츠와 항상 어울리며 우정을 쌓더니 급기야 마약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숀은 20살 때 살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숀의 총에 맞고 휠체어를 타게 된 피해자가 그를 찾아가 복수를 했고 숀은 다리에 부상을 입어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숀의 어두운 과거를 알지 못했던 코스모의 부모는 친구가 없이 항상 혼자였던 아들이 친한 친구가 생겨서 같이 어울리고 다닌다며 기뻐했습니다. 코스모는 소셜미디어에 이상한 사진들을 올리고 있었지만 부모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에 네 남자가 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남긴 단서들은 경찰을 디나르도 농장으로 이끌었습니다. 카운티 지방검사는 이 사건을 강력범죄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수색팀을 각종 중장비와 함께 10만 평의 디나르도 농장으로 보냈습니다. 처음에 코스모는 딘과 같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냈던 친구인 딘과 만났지만 차 안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그를 길가에 내버려 두고 혼자 낚시를 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명은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며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사는 그를 구속 수사하기 위해서 몇 달 전에 무혐의로 처분되었던 무기 혐의로 그를 기소하고 체포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코스모의 아버지가 1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아들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Huge search is underway on this farm north of Philadelphia. Now, it belongs to the parents of a person of interest
Cosmo DiNardo. He was released last night after posting 10% of his $1 million bail for an unrelated weapons charge. 거의 100여 명의 FBI와 지역 경찰들이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수색대원들은 손으로 찌르는 도구부터 무거운 중장비까지 모든 것을 사용하며 수색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농장 밖에서 아들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수사의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코스모가 4명의 실종자 중 1명인 토마스 차를 60만 원에 친구에게 팔려고 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자유의 몸으로 지내고 있던 토마스를 특수절도 혐의로 다시 체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모 부모가 돈으로 다시 그를 빼낼 것을 막기 위해서 그의 보석금을 50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7월 13일 목요일 끈질긴 수색 끝에 거대한 10만 평의 농장에서 세 구의 시신들이 묻혀있는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시신들의 주인은 마크, 토마스 그리고 딘으로 밝혀졌습니다. 최초로 실종되었던 지미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시체가 발견되자 코스모는 자신이 저지른 살인을 자백했으며 경찰은 그의 사촌이자 베스트 프렌드인 숀 크라치를 체포했습니다. 지미는 2kg의 마리화나를 800만 원에 사기로 약속했고 7월 5일 코스모는 지미 집에 가서 그를 픽업해서 자기 농장으로 데려갔습니다. 농장에 도착한 지미는 80만 원 밖에 없다고 말했고 화가 난 코스모는 총으로 지미를 살해했습니다. I said, okay, well, let me see, the 8,000, let me see the money. So I go to count the money. There's $800 there. So I'm like, dude, if you don't have the money, like, this is horrible. This is not good for me. 코스모는 지미를 살해하고 굴착기를 가지고 와서 농장에 묻었습니다. 이것이 연쇄살인의 시작이었으며 숀도 코스모의 범행을 도왔습니다. 첫 번째 사건 발생 이틀 후인 7월 7일 코스모와 숀은 마약을 팔기 위해 딘의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던 중에 딘의 돈을 뺏고 죽여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딘을 픽업해서 농장으로 데려갔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무방비 상태였던 딘을 숀이 총으로 여러 번 쐈습니다. 딘이 쓰러지자 코스모는 마지막 한 방을 쏴서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여러 방을 맞고 쓰러진 딘을 왜 또 쐈는지 묻는 형사의 질문에 코스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Why was he not dead? No, he was dead. Okay. But I just to finish, I just shot him. I'm not lying. He was dead. Okay. His head was split the hell open. His brain, you probably found it. His brain was in the barn. 그렇게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딘을 죽이고 코스모는 서둘러 다음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는 토마스와 쇼핑센터에서 만나서 마약 거래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는 혼자가 아니었고 친구 마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코스모는 당황했습니다. 코스모는 안전하게 자기 농장으로 가서 거래를 하자고 제안했고 마크는 차를 쇼핑센터에 세워두고 토마스 차에 타서 농장으로 갔습니다. 코스모는 그들을 마구간으로 데려가서 한 명씩 살해했습니다. He said something's not right. So when they turn their backs on me, I shoot Tom in the back, drop him. Mark's like, what the? 등뼈에 총을 맞은 토마스는 쉽게 죽지 않았다고 코스모는 진술했습니다. He's paralyzed. He goes, I can't feel my legs. I can't feel my legs. I went and grabbed the machine because he's screaming now. 코스모는 마크를 죽이는데 총 알을 다 써버렸습니다. Why are you shooting him again? I'm out of bullets. Screaming, going crazy. Sean's like, got his head in his hands. I grab the backhoe. He sees that coming, just shuts the fuck up, and I just run him over. 그 후 그는 코스모와 마크의 시체를 딘의 시체와 한 곳에 한꺼번에 묻었습니다. 자백을 끝낸 코스모는 늦은 후회의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을 농장에 묻은 후 코스모와 숀은 함께 코스모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산드라가 보기에는 둘은 아주 기분이 좋아 보였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아들의 상태가 좋아 보여서 기뻤던 산드라는 숀의 어머니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둘 다 기분이 너무 좋아 보이네요. 좋은 소식이네요.
둘이 같이 형제처럼 의지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고 긍정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곧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고마워요. 코스모는 쇼 같은 친구가 필요했어요. 코스모는 자백을 하고 찾지 못한 지미의 시체가 어디 묻혔는지 알려주었기 때문에 사형을 면했습니다. 조사 결과 3명이 희생된 7월 7일에 코스모는 아버지에게 계속 전화를 해서 농장에 오라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농장으로 유인해서 살해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아버지의 차 안 조수석에는 내연녀가 앉아서 전화를 하고 있었고 혼자 오지 않아서 당황한 코스모는 아버지를 그냥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4건의 1급 살인 혐의와 함께 불법 총기소지 및 강도 남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받고 4번의 연속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쇼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코스모 부모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스모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았으며 이미 폭력적인 행동을 자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총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적절하게 입원 치료를 제공하지 않아 부모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며 아들을 잃은 피해자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